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좀 도움받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신청할 때도 이제 썼던 내용인데, 제가 결혼을 21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로는 5년 차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내가 부부관계, 성관계를 맺을 때 고통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부관계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주제 가지고 아내가 상담을 한번 받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해소는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해소가 됐고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완전히 사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가 싶은 의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조금 해결이 된 듯한 느낌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직 미진한 느낌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네네. 결혼을 이제 4년 전에 하셨는데 부부 관계에서 어떤 이제 성적인 어떤 이제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어떤 부분이 특히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삽입 자체가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네. 두 분이 다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도 병원을 다녀보고 이제 해봤는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신체적인 고통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은 둘은 너무 이제 노력하고 싶고 하도, 일단 첫 번째로는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간을 떼고 그 고통을 이제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걸 엄청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치료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뭐 생리적인, 신체적인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순수한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관심이 신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하고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어떤 문제는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 그 밑에 뿌리는 심리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드러나는지 어떤 마음적인 차원에서 조금 먼저 좀 더 듣고 싶네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건지 조금만 더. 근데 성적인 그런 이제 접촉이 나는 부인이 이제 신체 이제 어떤 성교 통증을 이제 너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어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같이 함께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우선 그것부터가 좀 노력을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네네. 그런 노력을 하게 됐는지. 네.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내가 병원을 이제 다녀보면서 병원에서 이제 처방 이제 치료법이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 스스로도 또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병원 다닐 때는 어쨌든 주기적으로 병원 가야 되니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병원에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다니기는 어렵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노력을 해보자. 근데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원 다닐 때는 이제 노력을 좀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안 하게 됐다. 네, 요 말씀을 드린 거. 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부인이 어떤 심한 그런 이제 통증을 느낄 것 같으면은 아예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같이 노력을 같이 했다라는 게 부인 입장에서는 기꺼이 과연 했을까? 그런 게 우선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뭐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어가지고 아내가 먼저 병원에 이제 간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오히려 더 알아보고 더 왜냐면 어쨌든 둘의 생각은 부부니까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내가 먼저 알아보고 오히려 더 아내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하려는 이유가 뭐죠? 아내가요? 본인은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나선다라는 게 어떤 마음에서 이제 뭐 중요성을 인식하고 뭐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 죄책감 때문에 노력을 한다거나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서로 더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셨어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게 물어는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의성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이제 거부감이 든다거나 싫거나 신체적인 반응부터 되게 좀 긴장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과정 말씀이신 거죠? 본인이 내가 그 가정이긴 한데 본인은 사실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아내가요? 네. 아. 근데도 그렇게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럴까? 그게 일단 궁금하다는 거죠. 아내가 어떤 마음일까? 우리 부부가 좀 더 이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그럼 그 문제는 그럼 놔두고. 아내가 왜 성교 통증이 그렇게 심할까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병원에서 이제 진단 내주는 게 어쨌든 이 근육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태생적인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태생적이라고요? 네. 글쎄, 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처방해준 치료법이 어쨌든 연습을 계속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몸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그냥 뭐 직접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못 해주시니까 내가 떠오르는 이제 그런 가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난 있다고 보거든요. 네. 본인이 원치 않는 성추행을 겪었다거나, 뭐 심한 경우는 강간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몸이 그는 이제 같이 반응을 경직돼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나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안 물어보셨다는 게, 난 병원에서도 그런 걸 안 물어봤다는 게 난 이상하거든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당장 뭐 어쨌든 요 계기가 있으니까 뭐. 아니 그렇다면 이왕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제 뭐 호기심 그런 것보다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제 스킨십을 한다거나 뭐 연애할 때라든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반응을 볼 때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을 하고 그런 게 좋아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신체 접촉에 대해서 좀 이제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아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삽입만 이제 힘들 뿐이지 스킨십은 가능한 관계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 초반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살아오면서 물론 짧게 이제 5년 남짓 살았지만 아내랑 결혼한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살면서 더 좋아지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저도 오면서 오늘 얘기를 꺼내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그러면은 성관계라는 게 삽입을 하지 않으면은 성관계를 안 한 것이라고 믿으시는가요? 아니면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만족감을 서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꼭 삽입은 아니어도 이제 저도 된다고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는 사실 지금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좋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뭔가 아쉽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네네.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이제 이렇게 어떤 다른 모든 과정은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삽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실패다라든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든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에 있어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네.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이 이제 원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제 원할 거라고 자기가 이제 믿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이지. 네. 실제로 그 과정 자체를 뭐 이렇게 자기가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거나 네. 뭐 좋아하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가설이는 일단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약간 그 섭섭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삽입까지 이제 좀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알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제가 은연중으로 이제 어떤 스킨십을 하는 그런 횟수나 그런 것도 뭔가 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이게 결혼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근데 사실 저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마음은 더 커졌거든요. 아내를 향한. 근데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그런 접촉이나 스킨십은 이제 예전보다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는 좀 이제 섭섭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먼저 스킨십을 이제 요청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삽입까지 못 가게 되니까 뭔가 좀 시도를 안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죠. 저는. 그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자기 감정을 이제 느끼기보다는 자꾸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네. 내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기를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지금 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자기를 아는 게 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를 안다라는 것보다는 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알아차림의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맞는 것 같고. 맞다 틀리다는 건 생각이고요. 기분. 기분. 당황스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아니면 반갑다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아내가 그 상담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나눠보니까 아내도 내 감정을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감정이 있는 거냐 해가지고 감정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감정? 해서 뒤돌아보고 이런 건 겁니다. 그런 거 카드를 좀 해서 며칠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거. 좋아요. 지금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쁜 거고 좋은 거고 그거 말고는 기분이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계면적인 그런 표정이거든요. 내가 감정을 이제 하도 잘 못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런 감정 단어 카드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시도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약간 좀 부끄러운 느낌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 그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진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면 아예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지금 웃음 속에서 묻어나오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해봤다? 분명히 지금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머리로만 계속 설명을 하지 그 감정이 지금 알아차려지고 표현을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성관계라는 것도 관계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마음이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되고 서로 표현하고 서로 응답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가운데 스킨십도 일어나는 거고 좀 더 깊은 그런 어떤 접촉을 원하고 할 때는 이제 성관계도 그 속에 같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건데 네. 이런 사소한 이런 데서 어떤 우리가 감정이 잘 안 느껴지면 성관계를 왜 하는지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동작에 불과할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정말 삽입이다 뭐 어떤 클라이맥스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 중에 한 일부분인 것이지 딱 그게 되면은 성관계를 한 것이고 안 되면은 성관계를 안 한 것이다.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그 사이에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선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성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했지만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나 이런 대화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거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걸 느껴지는 못했고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얘기하셨다라고도 느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무리하지 않게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네네. 애를 썼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조심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은. 되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자기 굉장히 사생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좀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피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물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얘기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감정을 이제 서로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딱 분리할 수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 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런 연관성을 있구나라고 알려주신 거니까. 다시 이제 생각으로만 갔죠, 그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한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생각이든 생각이 이제 이어서 나오면서 그 생각에 따라 나오는 감정들이 이제 혹시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이런 주제의 얘기를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되게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고 조심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좀 쉽지 않은 얘기를 그래도 꺼내는 거는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꺼낸 거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아무래도 저만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내와 관련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아내와 관련된 게 왜 조심스럽죠? 근데 아내도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는 다 알고 있고 얘기를 나누고 왔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는 교수님도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게 얘기하실 만큼의 주제니까 저도 당연히 조심스럽게 근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벌써 한 20분째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미묘한 감정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나 혼자서 계속 얘기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서로 한마디씩 하고 서로 이제 그걸 상대방이 놓아준 징검다리를 이제 활용해서 내가 또 한 걸음 나가면은 또 본인이 또 하나 또 놓아주고 내가 또 하나 놓아주고 이렇게 가는 건데 돌을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 놓아두면 본인도 하나 놓아줘야 되는데 돌을 안 놓고 나 혼자서 계속 놓아야 되는 느낌이 드니까 나는 되게 나 혼자서 계속 놓아버리면 그거는 같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되게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막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리스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이랬어요. 음. 리스크?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왜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심스럽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조심스러움과 리스크라는 말이 서로 동떨어진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나는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리스크를 안고 얘기를 이제 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지금 뭔가요? 아무래도 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점에서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성적인 얘기니까 부부 관계에서 성은 굉장히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이런 주제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도 네. 그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네네. 아까 나한테 먼저 오셔가지고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맞아요, 괜찮다고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을 다시 바꿔가지고 그 얘기를 네. 지금 또 꺼내놓으신 거예요. 예. 그거는 좋아요.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서 얘기를 좀 꺼내놓으셨는데 그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도 꺼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하는 과정인데 조금 사실은 내가 어떤 가설 같은 것도 내놓았고 뭐 하여튼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그 가설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라꽃님은 리스크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시면서도 본인이 지금 리스크를 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절벽에 난 그 사이길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걷는 그런 말하자면 비유를 든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 리스크 그러니까 무슨 리스크? 약간 나는 약간 본인이 굉장히 섬세한 이렇게 이제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거를 조심조심 하다가 이 주제를 말고 다른 걸 할까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하겠어. 나도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같이 함께 절벽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스크란 말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딱 단절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떤 네?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 건지. 이해가 됐는데 기분은 어떠냐고요? 기분이 아무 기분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자기 기분을 네. 딱 이렇게 네. 이름을 붙이는 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것들이 성관계에서도 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든 평범한 대화조차도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통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성관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삽입, 비삽입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미묘한 선들이 이제 오가는 감정의 교류라고 보거든요. 네. 비록 남자와 남자 간의 대화이긴 하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대화하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있어요. 좋아요. 네. 그건 지금 본인이 어떤 상태다.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내가 지금 조금 더 내가 리스크를 좀 더 안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이런 이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는 것이 부부 관계, 성적인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나는 감정 교류가 잘 안 되는 이런 면,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일단 이게 완전한 결론은 아닌데,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감정이 잘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게 어떤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나는 이런 패턴이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인데, 그게 떠오른다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내가 되게 리스크를 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생각만 나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기분은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네? 지금 순간에 웃으면서 지금 순간의 기분은 뭐예요? 기분은 4초, 5초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매 순간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 아까 기분 말고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떠냐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질문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한번 세어보면 10번 더 될 거예요. 기분을 한 번이라도 네. 딱 알아차리고 답을 한 적이 근데 평소에는 없었던 느낌이 들거든요.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저래서 짜증난다. 이런 거는 많이 느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화하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기분이 이걸 좋다라고 할 수 있기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전 굉장히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는 게 좋거든요.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근데 꼭 이 주제뿐만 아니고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뭐 생각을 나누고 이런 거는 사실 살면서 뭐 몇 사람 빼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교수님이랑 이렇게 누군가와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누구와도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다라는 기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시네요. 네. 좋은 게 지금 몸으로도 좀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근데 몸은 사실 좋진 않아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몸은 지금 너무 더워서. 아니요. 네. 기분이 지금 아까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좋은 게 몸으로도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네네. 좋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딱 시작하기 전에는 좀 이제 긴장이 돼서 이제 심장이 좀 두근거리고 뛰었다면은 이제 대화를 하는 지금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긴장감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뭐 심장도 뛰지 않고 많이 박동이 뛰지 않고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는, 편하지만 이제 더운 건 더운 거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좋아요. 네. 편안하다 하는 거하고 좋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좋다, 나쁘다는 이건 판단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늘 좋다, 나쁘다, 아니면 모르겠다. 그렇게만 답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자꾸 물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좋다, 나쁘다, 뭐 이게 아니라 정확한 이름을 지금 이제 얘기한 게 지금 나왔거든요. 편안하다. 아까 심장이 막 뛰어서 좀 불편했는데, 몸이 좀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런 것도 다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몸하고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 네. 몸하고 관계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말들 중에서. 편하다고 기분이다? 네. 좋아요. 네. 그거보다 그 앞에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말들 중에서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그 성관계, 아까 계속 두 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성관계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랑 요 감정, 기분, 감정 이런 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 요 두 개가 전혀 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겠지만, 저는 아내랑 어떤 사실 누구보다도 깊은 얘기를 하고 또 가장 친한 사람이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대화도 하고 아내도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럼 지금 아내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어떤 또 다른 감정을 풀어야 될, 더 깊어져야 될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내가 세웠던 가설은요, 너무 생각만 계속 이렇게 오가지,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 부분은 거의 좋게 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별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감정이 차단이 돼서 약간 컴퓨터하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후자 쪽으로 약간 조금 더 나는 가설을 세웠거든요. 그럼 컴퓨터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을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꼭 아내가 아니라더라도 본인이 컴퓨터가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컴퓨터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관계가 안 되지 않을까? 내 말을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감정은 지금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다 생각만 하는 게. 컴퓨터라는 게 원래 컴퓨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컴퓨팅이 계산하는 거였죠. 생각이라는 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막 이거 따지는 거, 이거.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는 거. 그게 컴퓨터잖아요. 그런가? 아닌가? 계속 컴퓨터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거든요. 딱 한 번 든 게 있었어요. 그래도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좋다라는 말은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다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게 들어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뭐가 좋으냐 내가 물었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나의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잘 없는데 이런 얘기를 참 이렇게 들어주니까 참 이런 분위기 자체가 참 나는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난 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딱 한 번에, 딱 한 순간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컴퓨터하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내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떤 점에서 죄송해요? 교수님은 뭐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하신 건데,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아까 그 좋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대화를 저도 원하고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계속 기분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뭐 알아차려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알아차려지지가 않는 것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좋아요. 지금 답답하다라는 그 얘기는 조금 반갑거든요. 그냥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답답하다는 것은 이제 자기도 알아차리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다. 네.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네. 감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다시 또 생각을 갖잖아요. 네. 나 같으면은, 네. 야, 되게 답답하고, 이렇게, 교수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못 맞춰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한 거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와, 이제 됐구나. 내가 잘 칭찬 한번 들었네. 기분 좋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또 그건 또 지나쳐버리고, 또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생각 속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은 조금 나아진, 네. 나아진 건가?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생각.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 제 입장에 되셔서 약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죠. 나 같으면 이래서, 칭찬 들어서 기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 이제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기분이 어떠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네. 네네네. 희망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희망이 좀 생기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엄청 나는 지금 이제 애를 많이 썼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뭘 글 가르치는 것처럼. 네. 야, 지금, 그래도 내가 또 언제 또 이런 만남이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왕 온 김에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네. 내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조금 이제 엎드려 절 받는다는 식으로 내가 약간 반응을 좀 내가 받아내는구나. 네,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어떤 감정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통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도 하고 소통도 잘 한다고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사람인데,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느끼게 됐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이렇게 딱 포착을 해서,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그걸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참 소통을 잘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하는 게 좀 약간 깨달아졌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다. 네. 그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어떠냐 이거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몰랐단 말인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네, 기쁠 수도 있고. 다행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내가 뭐 사지선다행으로 이렇게 하니까 주관식으로는 잘 안 되지만 사지선다행으로 하니까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네요. 네네네. 이쪽보다는 희망과 다행이 더 커요. 좋아요. 딱 그렇게 집어서 딱 얘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다. 약간씩 이제 변별이 되기 시작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가 안 돼 있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 잘 안 알아차려지고, 한 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인데,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상담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어떤 것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아내랑 어쨌든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교감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도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어떤 얘기요? 네, 어떤 제 속마음이나 그리고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은 제가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또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오늘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도 사실 성관계도 성관계지만 어쨌든 아내랑 이런 어떤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대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성관계도 인간 관계, 그렇죠. 대화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대화 관계 속에서는 생각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만나지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성관계라는 것은 모든 이런 우리 어떤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될 때 조금 그것만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은 느낌, 그걸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나는 성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도 순전히 어떤 그냥 리비도의 차원에서만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성관계에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특별히 삽입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성관계도 몸을 같이 함께 포함시키는 대화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 대화가 서로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애정을 느끼고 또 정말 좀 더 가까워지는, 정말 만나는 느낌이 들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좀 점점 신체적인 그런 대화도 같이 포함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삽입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그 알아차리는 거, 감정을 알고 기분을 알아차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우선 자기 몸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몸이 긴장이 되어 있는지, 편안한지, 내 몸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멈추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우선 가장 기본이 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부터 살펴라.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걸 못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알아차리고, 숨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집중, 나의 주의가 딱 몸에 딱 와 있어야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내 주의가 몸으로 딱 가는 순간 생각은 없어져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 주의를 뽑아서 내 몸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연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몸을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좀 되고 나면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고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알아차려지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꾸 생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생각도 감정이나 우리 어떤 욕구라든가 혹은 우리의 신체 상태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뭐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고 욕구도 알아차리고 신체 감각도 알아차리고 또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감각 대상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다 되게 우리가 적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같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고 욕구도 알아차려지지 않고 신체 감각도 알아차려지지 않고 생각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생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접촉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생각 속에 이렇게 늘 이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뭔가 잘 알아차린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생각 속에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이 때로는 되게 필요하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생각에만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기 감정을 모르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감정을 차단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뭐 화를 낸다거나 배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또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 감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되게 우리가 감정을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감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는 뭐 상대방한테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단히 이제 파괴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시킨다 하는 것은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안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안 받아주면 그 안 받아주는 사람이 어떤 뭐 사정이 있거나 어떤 편견이 있거나 자기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한다고 해서 아예 자기 감정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것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죠. 아내분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고맙죠. 고맙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본인도 되게 괴로워하니까 사실 본인도 괴로워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본인의 그 아픔과 고통도 감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까보다는 지금 훨씬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막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 되게 이제 애를 쓰고 있고 막 이제 그러니까요 아내가 본인도 막 괴로워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불면증 막 노력하지 잠 자려고 막 애를 쓰는데 빨리 잠이 안 오지. 큰일 났네. 내일 아침 출근도 해야 되고. 근데 막 잠들려고 노력하는 그게 오히려 그냥 더 잠을 더 쫓아버리잖아요. 이게 왜 노력을 하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이게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 의무감에서 남편이 너무 자기가 뭐 원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이런 정말 고통받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니까 애를 쓰는 거야. 바라볼 때, 무슨 얘기 할 때, 자기가 이제 힘들 때 뭐, 얘기를 하면은,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딱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딱 듣느냐,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슥 눈을 피하느냐, 피했으면 왜 피했는가 물어보았느냐. 그 순간, 이게 어느 정도 여러 번 들었던 얘기니까 나는 이걸 도와줄 수 없는데 싶어가지고 외면해 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들어가려면 스토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 그걸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부 치료에서 이제 성 치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물어보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서 자세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해를 가득 머금으며 단단하고 커다래진 몸으로 어느 날은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어느 날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커다란 나무이고 싶었어. 내가 너를 가득 안아주고 네가 나를 가득 머금으면 우리가 함께 행복한 거라 생각했어. 이젠 바람이 불면 나의 가지와 잎을 흔들어 네 옆에 씨앗을 떨어뜨릴게. 여린 싹을 틔워 네 옆에 꽃을 피울래. 너와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함께 있자. 함께 흔들리고 비를 맞고 해를 보며 그렇게 함께 있자. 여린 싹을 틔워 네 옆에 꽃을 피울래. 너와 눈을 맞추고 함께
함께 있자.